안녕하십니까. MBS와 커버드 본드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금융구조화 평가본부의 전세환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금일 클래스에서는 우선 MBS의 정의를 비롯한 고유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MBS 평가에 있어서 주요 위험 요인과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커버드 본드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MBS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MBS는 금융회사가 취급한 주택 저당 채권, 즉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저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당은 법률 용어로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받았을 때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우선 변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MBS란 금융회사가 지급한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이며 주택 저당 채권은 부동산인 담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채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MBS의 기초 자산이 되는 유동화 자산으로서 주택 저당 채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소액 다수의 채권으로 구성되며 개별 채권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유동화 시 모기지로는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까지 포함되며 차주의 직업, 대출 실행 목적별로 특징이 상이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보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모기지로는 주택이라는 필수재를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 자산이 채권 상환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담보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장기의 만기 구조와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MBS의 기초 자산으로서 모기지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MBS 신용평가는 모기지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기억하시면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MBS 평가의 주요 위험 요인과 당사의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S 신용평가에 있어서 주요 위험 요인은 유동화 자산 위험, 유동화 구조 위험, 그리고 기타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 위험 중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은 채무자의 연체 등 사유로 유동화 자산이 상환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 위험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채무자가 부도날 확률과 부도 이후 담보자산으로부터의 회수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기대의 손실률의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 위험은 채무자가 유동화 자산을 만기 이전에 상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밖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동화 구조상 특징에서 기인하는 유동화 구조 위험과 유동화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 기간 관련 위험, 그리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저당권 취득 등과 관련된 법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평가 방법론에서는 주요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기법과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 평가 절차는 우측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동화 자산 분석, 캐시플로우 분석, 기타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평가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MBS를 평가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MBS에서 유동화 자산을 분석하는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론바이론 어프로치입니다. LBL 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접근법은 표준적인 기준 대출을 설정하고 기준 대출과 유동화 풀의 개별 대출 채권을 비교해서 전체 유동화 풀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풀 어프로치입니다. 자산 보유자의 과거 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 유동화 풀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접근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두 접근법 중 적합한 분석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LBL 접근법은 MBS에서 쓰이는 특이한 분석 기법이며 풀 어프로치의 경우 소매채권 유동화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MBS에서는 LBL 접근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BL 분석을 통한 유동화 자산 분석 절차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베이스 벤치마크 크레딧 이낸스먼트와 포트폴리오 크레딧 이낸스먼트입니다.
먼저 베이스 벤치마크 C입니다. LBL 접근법은 기준 대출과 개별 채권의 비교를 통해 전체 유동화 자산의 신용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 대출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기준 대출은 어떤 차주가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담보 부동산의 유형, 차주의 직업 등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표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하단에서 볼 수 있는 표는 당사의 MBS 평가방법론에서 볼 수 있는 기준 대출의 예시입니다. 기준 대출을 설정하였으면 해당 기준 대출에 대한 손실 수준인 베이스 벤치마크 C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은 부도율과 회수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기대 손실률의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준 대출에 대한 손실 수준 또한 기대 손실률 관점에서 부도율과 회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화면의 좌측이 부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도율에서는 LTV와 목표 신용등급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대출은 LTV와 목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부도율 또한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구하게 됩니다. 물론 부도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자산 보유자의 과거 데이터, 거시경제 지표와 같은 보조 자료도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우측 화면은 회수율입니다. 회수율은 목표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AAA 신용등급 수준에서 50% 내외의 담보가치 하락을 가정하며 목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낮은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정합니다. 회수율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신용등급 이외에도 담보주택 처분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매비용, 대출 유형 등에 대한 검토 결과도 참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대출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통해서 베이스 벤치마크 C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되면 베이스 벤치마크 C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유동화 풀의 실질적인 신용 위험을 구하는 포트폴리오 크레딧 인핸스먼트를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먼저 좌측의 싱글 론 레벨 조정 변수입니다. 앞서 계산한 베이스 벤치마크 C를 기준으로 유동화 자산 풀을 구성하는 개별 대출과 비교를 통해 개별 대출이 더 위험하다면 더 높은 신용 위험을 더하고 덜 위험하다면 더 낮은 신용 위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특성 조정을 예를 들어보면 기준 대출의 부동산 유형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 때 개별 대출이 단독주택을 담보자산으로 한다면 기준 대출인 아파트 외에 비교할 때 더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신용 위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포트폴리오 레벨 조정 변수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개별 유동화 자산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변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보유자의 채권 회수 능력이 떨어진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더 높은 신용 위험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레벨까지 조정하게 되면 개별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유동화 자산 풀에 대한 신용 위험 수준이 계산되면서 LBL 분석이 완료되게 됩니다. 유동화 자산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수행하는 평가 절차는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적용된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상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에는 크게 로스 커브와 조기 상환율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먼저 로스 커브는 유동화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추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똑같은 회수율 50%라고 하더라도 회수되는 기간이 길면 현금 흐름에 미치는 위험 수준이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로스 커브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유동화 증권 상환 여부를 검토하는 현금 흐름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에 대한 가정입니다. 조기 상환율은 MBS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실제 조기 상환율이 예상 조기 상환율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현금 흐름에는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상환 또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각 시나리오별로 유동화 증권이 상환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현금 흐름 분석과 관련된 분석까지 완료하면 그 밖에 기타 분석으로
거래 상대방 위험, 각종 법률 위험에 대한 검토 또한 실시하게 됩니다. 거래 참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신용도 수준과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뢰성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검토하며 파산 절연성, 대항 요건, 저당권 양도 등과 같이 법률상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위험 중 파산 절연성과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은 자산 유동화 개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당권 양도에 관해서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모두 담보자산의 처분과 처분 현금 흐름을 유동화증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저당채권의 담보자산에 대해서 온전한 처분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채권자의 등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산 유동화에서는 다수의 자산에 대한 등기 이전 등록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동화 사례에서는 자산유동화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특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등록 발행을 하게 된다면 특례 조항에 따라서 유동화 계획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을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MBS의 평가 절차를 요약해서 보시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평가에는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나 주요한 내용은 보시는 요약표와 같습니다. 요약표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MBS의 평가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커버드 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구조화 금융 성격과 기업 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커버드 본드 발행 기간이 주택저당 채권, 국채 등의 기초자산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초자산 집합에는 대부분 주택저당 채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화면의 커버드 본드 구조도를 보시면 MBS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MBS와 커버드 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기간이 커버드 본드 투자자에 대해서 1차적인 변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이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커버드 본드의 투자자는 발행 기간에 부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행 기간뿐만 아니라 기초자산 집합의 매각 등의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을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변제권, 이중 상환 청구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 분석 과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커버드 본드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본드 발행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사의 신용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행사 신용도에서 기초자산 집합에 대한 분석, 발행 구조 등을 고려해서 발행사 신용도 대비 나칭업 수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기초자산 집합을 분석하는 기법에는 주택저당 채권을 평가하는 평가 기법인 MBS의 신용평가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택저당 채권을 평가하는 MBS의 평가 절차가 기초자산 집합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자산 집합 분석 결과가 완료가 되게 되면 커버드 본드의 최종적인 신용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사의 신용 등급이 AA 제로이고 나칭업 수준이 한나치로 정해졌다면 커버드 본드의 신용 등급은 AA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커버드 본드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본권 팟캐스트는 종료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다루지 못한 평가 사례나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적혀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